제가 15년 사랑했던 전 남편, 20년 동안 절친이 바람나서 돌잔치 중이에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알고 키우는 기분은 어때요? 한창 즐거운 돌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죠. 모든 사람들이 진혁과 미나의 아이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진혁과 미나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과 20년간 절친의 불륜으로 이혼한 한수진입니다. 아이의 돌을 축하해요. 그리고 남이 자식을 자기 아이로 알고 키우고 있는 진혁 씨? 뻐꾸기 새끼 키우는 기분은 행복한가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들을 부셔버리려고 기다렸답니다. 우는 듯 울고 있는 수진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말씀 남겨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내리쬐던 오후, 산부인과 앞 카페 창가에 수진 씨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네요. 결혼 15년 차, 수없이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남편 진혁 씨와 가장 친한 친구 미나를 불렀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손가락으로 잔 테두리를 따라 쓸어내립니다. 차가운 도자기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죠. 카페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두 사람의 표정은 수진 씨가 예상했던 위로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진혁 씨와 부끄러움보단 당당함이 엿보이는 미나의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흔들려다가 그만둡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남편의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수진 씨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자리에 앉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 수진아. 진혁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불임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차갑게 내뱉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건 수진 씨의 절망이었지만 남편에게선 일말의 안타까움조차 느껴지지 않네요.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고 글자들을 읽어내려갑니다. 난소 기능 저하, 임신 가능성 극히 희박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박히듯 들어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이렇게 명확한 문장으로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 미나에게 눈짓을 보내자 미나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가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 들려다 멈칫합니다. 초음파 사진 위쪽에는 20주 2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미나가 불룩 나온 배를 감싸며 입을 엽니다. 놀랐지? 나 오빠 아이 가졌어. 이미 5개월이야.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한 고백에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20년 지기 절친과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습니다. 수진 씨의 손에서 초음파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지만
수진 씨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진혁 씨는 한술 더 떠서 어머니 박 여사님도 이미 허락했다며 당당하게 말하네요.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핏줄을 잉태한 미나를 새 며느리로 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수진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그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꺼내 듭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조차 수진 씨의 귓가에선 마치 칼로 종이를 찢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립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내가 불임이라 파탄 난 거니까. 뻔뻔하게 재산 분할까지 계산적으로 따지는 남편의 모습에 수진 씨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중 본인이 해온 혼수 비용을 제외하고 딱 절반만 주겠다는 인색함에 치가 떨립니다. 15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뜻이었죠. 수진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남편이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번 돈, 친정에서 받은 혼수, 그 모든 것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미나는 수진 씨의 손을 잡으려는 척하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지만 그마저도 가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수진아,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게 됐어. 수진 씨가 손을 뿌리치자 미나는 화들짝 놀라며 배를 감싸쥐고 보호받는 신용을 합니다. 마치 수진 씨가 해코지라도 할 것처럼 연기하는 꼴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혁 씨는 재빨리 미나를 감싸며 수진 씨를 노려봅니다. 그 눈빛은 마치 수진 씨가 가해자라도 되는 양 차갑기만 했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래, 다 가져.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수진 씨는 이혼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서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보입니다. 박 여사는 수진 씨가 나오자마자 미나에게 달려가 조심하라며 부축하고 수진 씨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화기애애합니다. 박 여사님이 미나의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수진 씨의 눈에 들어옵니다. 수진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흐르려는 눈물을 삼키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끝이 훗날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 저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삿짐이 하나둘 빠져나간 신혼집은 횡하기 그지없어 마치 수진 씨의 텅 빈 마음 같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지난날의 추억들마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립니다. 마지막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오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 마지막 짐을 가지러 들어왔던 이삿짐 센터 직원이 쓰러진 수진 씨를 발견하고 서둘러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이는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선생님이 다가와 뜻밖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임신 5주 차입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수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불임이라며 구박받고 쫓겨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임신이라니요. 혹시 오진이 아닐까 싶어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묻지만 혈액 검사 수치는 분명한 임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그 길로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껏 다녔던 최 원장의 병원이 아닌
아무런 연고도 없는 큰 병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밝혀진 진실은 수진 씨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산모님은 지극히 정상이세요. 난소 나이도 젊으시고요. 오히려 남편분 정자 활동성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자연 임신은 기적입니다. 그제야 수진 씨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불임 판정을 내렸던 최 원장이 남편 진혁 씨의 대학 선배였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수진 씨를 하자 있는 여자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심지어 진혁 씨의 문제가 심각해 아이를 갖기 힘든 몸이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온 것이죠. 수진 씨는 배 위에 손을 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한편으론 이 아이가 자신에게 찾아온 선물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당장이라도 진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어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미나의 비웃음과 시어머니의 독설이 떠올라 손이 멈춥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면 그들은 아이를 뺏으려 들거나 양육비를 빌미로 또다시 괴롭힐 게 뻔합니다. 게다가 미나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내 아이가 그 집안의 흙탕물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순 없습니다. 수진 씨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나만의 아이로 키우겠노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 포기 각서까지 써서 등기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미련이라도 털어내듯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진혁 씨와 미나는 수진 씨가 위자료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쾌재를 부르며 신혼집으로 들어옵니다. 자신들이 승리자라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진짜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수진 씨는 멀어지는 서울을 뒤로하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질주니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지만 표정은 어둡기만 하네요. 품에 안긴 돌쟁이 아들 준수는 방긋방긋 웃고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나의 눈빛엔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얼굴이 남편 진혁 씨와는 너무나 딴판이었기 때문이죠. 진혁 씨 특유의 쌍꺼풀 짙은 눈 대신 가늘게 찢어진 눈매와 툭 튀어나온 주걱턱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미나가 결혼 전 잠시 만났던, 아니 잊고 싶었던 전 남자친구 동배 씨와 판박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자 미나는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어째 우리 준수는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네? 꼭 밖에서 주워온 애처럼.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처럼 미나의 가슴에 꽂힙니다. 손주 타령을 하도 해서 낳아드렸건만 이제는 닮지 않았다고 타박이니 미칠 노릇입니다. 미나는 황급히 제 친정 쪽 유전자가 센가 봐요라며 둘러대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진혁 씨는 남자는 크면서 얼굴이 12번도 더 변한다며 허허 웃어넘기지만 미나는 그 웃음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준수의 사진을 SNS에 올릴 때마다 포토샵으로 눈을 키우고 턱을 깎느라 밤을 새웁니다. 사람들의 아빠 붕어빵이네요 라는 댓글을 보며 스스로 최면을 걸어보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진혁 씨의 사업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며 미나 명의로 대출 서류를 들이미는 횟수가 잦아졌죠. 미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유모차를 끌고 동네 마트에 갔다가 심장이 멎을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산대 앞에서 헬멧을 쓴 배달 기사와 부딪혔는데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미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바로 준수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전 남자친구 동배 씨였으니까요. 동배 씨는 미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죄송합니다라고 꾸벅 인사하고 사라졌지만 미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그날 이후 미나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며 집 안에만 갇혀 지냅니다. 진혁 씨는 육아 우울증이냐며 짜증을 내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져만 갑니다. 미나는 준수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창을 엽니다. 검색창에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입력하는 그녀의 손톱은 물어뜯겨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행복을 훔쳐서라도 갖고 싶었던 그녀의 욕망이 이제는 서서히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나는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수진 씨를 밀어내고 차지한 이 자리가 사실은 지옥의 입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의 한 고급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분주한 손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 앞에서 갓 구운 빵을 꺼내고 있네요. 고소한 버터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수 베이커리 간판이 걸린 이곳은 이제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수진 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빵집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3개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크림빵 하나만 더 먹어도 돼? 앞치마를 두른 꼬마 계산대 뒤에서 동그란 눈망울의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수진 씨의 딸 지아, 올해 6살이 된 총명한 아이죠. 옆에서는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 지훈이가 나도를 외치며 손을 번쩍 듭니다. 쌍둥이 남매는 수진 씨를 쏙 빼닮아 또렷한 이목구비의 밝은 성격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나씩만이라고 타이르지만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 매 순간이 감사했거든요.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수진 씨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사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사업도 이렇게 크게 키우고. 맞아요. 게다가 성격도 좋고 빵 맛도 일품이니 안 될 수가 없죠. 수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겸연쩍은 표정으로 주문받은 커피를 내립니다. 처음 제주도에 내려왔을 땐 배를 안고 혼자 울던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 씨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였지만 수진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진 씨, 저 김민정이에요.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유명 방송국 PD로 일하고 있는 민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 씨는 제주도 로케이션 촬영차 내려왔다가 수진 씨의 베이커리를 우연히 발견했다며 반가워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냅니다. 수진아,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 내 가게 나와볼래? 요즘 핫한 성공 스토리 코너가 있거든.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승낙합니다. 며칠 후 촬영팀이 들이닥치고 수진 씨의 베이커리와 쌍둥이 남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인터뷰 도중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수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에요. 수진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심을 대신 말해주었고 그 장면은 방송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수진 씨의 베이커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하루아침에 10배로 뛰어오릅니다. 투자 제안도 여러 곳에서 들어왔고 수진 씨는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대형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수진 씨는 2년 전 카페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순간은 없었겠죠. 한편 서울에서는 진혁 씨가 리모컨을 들고 TV 채널을 돌리다가 화면을 멈춥니다. 제주도의 작은 기적,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성공한 여성 CEO라는 자막과 함께 수진 씨의 얼굴이 크게 비칩니다. 진혁 씨는 맥주캔을 쥔 채 화면에 못 박힌 듯 멍하니 바라봅니다. 수진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옆에는 귀여운 쌍둥이 남매가 엄마를 껴안고 있습니다. 진혁 씨의 손에서 맥주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거품이 카페 뒤로 쏟아집니다. 쌍둥이라고? 저 여자가 임신을 했었다고? 진혁 씨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수진 씨의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되풀이됩니다. 그는 화면 속 아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자신과 닮은 듯한 이마선까지 진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식은 아닐까? 그렇다면 준수는 대체 누구 자식이란 말인가? 소파에 주저앉은 진혁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다음 날 진혁 씨는 박 여사님을 찾아가 방송 녹화 영상을 보여줍니다. 박 여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어머, 저 쌍둥이들 우리 진혁이 어릴 적이랑 똑같네라며 중얼거립니다. 진혁 씨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확신이 서고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지금 미나 때문에 난리인데 또 무슨 소동이냐며 말립니다. 진혁 씨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을 굳힌 듯 가방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놓쳤던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집념이 그의 눈빛에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찾아갈 곳이 따뜻한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복수의 무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제주도의 한 고급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분주한 손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 앞에서 갓 구운 빵을 꺼내고 있네요. 고소한 버터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수 베이커리 간판이 걸린 이곳은 이제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수진 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빵집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3개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크림빵 하나만 더 먹어도 돼? 계산대 뒤에서 동그란 눈망울의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수진 씨의 딸 지아, 올해 6살이 된 총명한 아이죠. 옆에서는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 지훈이가 나도 를 외치며 손을 번쩍 듭니다.
쌍둥이 남매는 수진 씨를 쏙 빼닮아 또렷한 이목구비의 밝은 성격까지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진혁 씨의 특징적인 쌍꺼풀과 오똑한 콧날이 그대로 나타나 누가 봐도 부녀지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수진 씨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사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사업도 이렇게 크게 키우고. 맞아요. 게다가 성격도 좋고 빵 맛도 일품이니 안 될 수가 없죠. 수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겸연쩍은 표정으로 주문받은 커피를 내립니다. 처음 제주도에 내려왔을 땐 배를 안고 혼자 울던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평온한 삶만 살아온 건 아닙니다. 제주도로 내려온 직후부터 그녀는 서울의 사립탐정을 고용해 진혁 씨와 미나를 감시해 왔거든요. 그들의 결혼 생활, 준수의 성장 과정, 진혁 씨의 사업 실패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준수가 자라면서 진혁 씨와 전혀 닮지 않은 얼굴로 변해가는 과정은 사진으로 낱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진 씨는 매달 탐정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수진 씨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사립탐정 박 실장의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박 실장의 설명을 듣던 수진 씨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며칠 전 미나가 유모차를 끌고 마트에 갔다가 배달 기사와 부딪힌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달 기사의 얼굴이 준수와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겁니다. 박 실장은 즉시 그 남자를 미행했고 신원을 파악한 결과 이름은 동배, 미나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사장님, 더 놀라운 건 이 남자와 미나가 헤어진 시기가 정확히 준수가 태어나기 10개월 전이라는 겁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미나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초음파 사진, 5개월이라던 그 거짓말, 그리고 지금의 준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복수할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합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께 며칠간 맡기기로 하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수진아, 또 그 사람들 일로 올라가는 거니? 수진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끝낼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수진 씨는 곧장 사립탐정 사무실로 향합니다. 박 실장은 두툼한 파일을 건네며 설명합니다. 여기 2년치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까지요. 수진 씨는 파일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진혁 씨가 미나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 사업 실패로 쌓인 빚더미, 그리고 준수와 동배 씨의 비교 사진까지. 박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동배 씨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준수 돌잔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세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 씨의 계획을 이미 짐작한 듯 미소를 짓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은 동배 씨를 만나 준수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동배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거 내 어릴 적 사진 아니에요? 왜 이런 게 있죠? 박 실장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동배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미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부자와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남의 자식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왜 이걸 믿어야 하죠? 동배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박 실장은 DNA 검사 의뢰서를 내밉니다. 돌잔치 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배달 기사 옷을 준비해 드릴게요. 동배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씨는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준수 돌잔치 초대장을 바라봅니다. SNS를 통해 미나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진혁 씨의 기형정자 검사 결과지 2년 전 최 원장에게서 몰래 빼돌린 원본입니다. 수진 씨는 서류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진혁 오빠, 미나 언니, 2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지만 수진 씨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고급 부티크에서 우아한 원피스를 구입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네일샵에서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2년 전 초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당당한 자세, 그리고 성공한 여성의 아우라까지. 수진 씨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수진 씨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내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동배 씨가 배달 기사로 위장에 들어가는 타이밍, 준비해둔 영상이 상영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이 등장하는 클라이막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카페에서 이혼 서류를 받던 그 굴욕적인 순간, 유리창 너머로 보였던 세 사람의 행복한 얼굴. 내일이면 그 얼굴들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수진 씨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서 드디어 복수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 호텔 연회장은 그들의 축제가 아닌 그들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금색과 은색 풍선이 가득 매달려 있고 무대 위에는 준수 첫돌 축하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고 뷔페 테이블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미나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준수를 안고 있지만 얼굴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준수의 얼굴이 갈수록 진혁 씨와 달라지는 게 신경 쓰여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진혁 씨는 양복을 빼입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돌아다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예쁘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본 수진 씨와 쌍둥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박 여사님은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지만 가끔씩 준수의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상하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있는데 준수는. 박 여사님의 중얼거림에 미나는 등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녀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떨려 더 수상해 보입니다. 어머님, 하객분들 많이 오셨네요. 뷔페는 충분한가 확인해 보세요. 박 여사님은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지만 곧 손님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본 행사가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수 군의 돌잡이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미나는 준수를 안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무대 위에는 돌잡이용 물건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책, 마이크, 청진기, 돈다발, 실 등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나가 준수를 바닥에 내려놓자 준수는 두리번거리며 물건들을 살펴봅니다. 하객들은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하고 진혁 씨도 무대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준수가 돈다발을 잡으려다 말고 마이크를 집어드는 순간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우와, 연예인 하겠네. 목소리 좋은 가수 될 거야.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순간 갑자기 연회장 불이 꺼집니다. 하객들이요? 하며 웅성거리고 어둠 속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미나는 준수를 얼른 안아들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외칩니다. 진혁 씨는 호텔 직원을 찾아 소리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며 연회장이 희미하게 밝아집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준수의 성장 동영상이 아닙니다. 정민아 김동배 2018.03 14라는 글자와 함께 젊은 남녀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납니다.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손에서 힘이 빠져 준수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술집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바닷가에서 키스하는 사진. 하나하나 넘어가는 사진마다 하단에는 날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준수가 임신되었을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하객들은 처음엔 당황했다가 곧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신부 전 남자친구. 날짜 좀 봐. 아이 임신했을 때잖아. 설마 아이 아빠가 저 남자라는 거야? 미나는 꺼요. 당장 꺼달라고요. 를 외치며 스태프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조작 부스는 잠겨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더 결정적인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배 씨와 미나가 모텔 앞에서 찍은 셀카 함께 산 커플링을 자랑하는 사진, 그리고 미나의 배가 불러온 모습까지. 진혁 씨는 무대 앞으로 달려가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입을 떡 벌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게 진짜야? 우리 며느리 맞아? 라고 소리칩니다. 미나는 무대 위에서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낍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배달 왔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배달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치킨 박스를 양손 가득 들고 들어옵니다. 호텔 뷔페 잔치에 웬 치킨 배달인가 싶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남자가 헬멧을 벗는 순간 하객들의 눈이 일제히 커집니다. 스크린 속 사진의 그 남자, 그리고 무대 위 준수와 판박이처럼 닮은 얼굴입니다. 가늘게 찢어진 눈, 툭 튀어나온 주걱턱, 한쪽이 더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동배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스크린을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뭐야, 이거 내 사진이잖아. 동배 씨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하자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집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가며 미나를 발견합니다. 미나야, 너 여기서 뭐하냐? 결혼했다며?
동배 씨의 걸걸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미나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혁 씨는 멍하니 서서 동배 씨와 준수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동배 씨가 무대 앞으로 다가와 준수를 내려다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동배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준수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준수도 동배 씨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는데 그 웃는 모습마저 동배 씨와 똑같습니다. 야, 꼬마야. 너 나랑 되게 닮았다? 내 아들인 줄 알겠네. 동배 씨가 장난스럽게 던진 한마디가 연회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객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집니다. 박 여사님은 아이고, 아이고, 를 외치며 뒷목을 잡고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 여사님을 부축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무대 위의 미나, 동배 씨, 그리고 준수에게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준수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진혁 씨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준수, 대를 이을 핏줄이라 자랑했던 그 아이가 남의 자식이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립니다. 연회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축제는 재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진혁 씨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동배 씨를 노려보다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듭니다. 이게 자식아, 내가 뭔데 내 잔치를 망쳐. 진혁 씨가 동배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동배 씨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맞섭니다. 야, 미친놈아. 배달 왔는데 왜 사람을 치고 지랄이야. 두 남자는 순식간에 뒤엉켜 바닥을 굴러다니며 주먹 다짐을 시작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고 값비싼 접시들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와장창 깨집니다. 뷔페 테이블이 쓰러지며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꽃장식들이 나뒹굽니다. 말리려던 하객 몇 명도 휘말려 넘어지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미나는 준수를 꼭 안고 구석으로 도망가며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를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동배 씨는 진혁 씨를 밀쳐내고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아, 내가 증거 다 있어. 미나랑 나랑 언제까지 만났는지 다 나와 있다고. 그가 갤러리를 열어 보여준 사진들이 하객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미나가 배불뚝이로 나온 사진, 동배 씨가 배에 입 맞추는 사진, 함께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날짜는 준수의 생일로부터 정확히 10개월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것 봐, 여기 날짜 있잖아. 2018년 5월이야. 그때 우리 동거하고 있었다고. 동배 씨의 외침에 하객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사진과 영상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오릅니다. 대박 현장,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다. 재벌 2세 남의 자식 키웠네라는 댓글이 쏟아집니다. 연회장은 이제 카메라 플래시로 환해지고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혁 씨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 다리가 풀려 비틀거립니다. 그는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는데 입에서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내가 1년 동안 남의 자식을. 중얼거리는 진혁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미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진혁 씨에게 기어가듯 다가가 매달립니다. 오빠 아니야.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진혁 씨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팔을 휘둘러 밀쳐냅니다. 꺼져. 더러운 년. 감히 나한테. 미나는 바닥에 나뒹굴며 준수를 떨어뜨릴 뻔하고 준수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박 여사님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미나에게 달려가더니 머리채를 잡고 흔듭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 내 아들을 병신으로 만들어? 박 여사님의 손톱에 미나의 뺨이 긁혀 피가 나지만 박 여사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사기꾼 같은 년. 미나의 비명과 박 여사님의 저주가 섞여 연회장은 지옥도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정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수진 씨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진혁 씨는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 잔치가 생각보다 더 성대하네요.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에 연회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수진 씨를 쳐다보고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섭니다. 수진 씨는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바닥에 널브러진 풍선과 꽃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진혁 씨의 전 부인이죠. 수진 씨가 마이크를 집어들고 말하자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전 부인이 왜 여기 와? 설마 복수하러 온 거야? 수진 씨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간단해요. 진실을 말해주러 왔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유롭기만 합니다. 진혁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 씨를 쳐다보고 박 여사님도 미나의 머리채를 놓고 수진 씨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진혁 오빠, 이거 기억나요? 수진 씨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진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기형 정자 95%, 자연 임신 가능성 0.01% 미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고 누군가가 저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수진 씨는 마이크를 통해 또박또박 설명합니다. 이건 2년 전 진혁 씨가 받았던 정자 검사 결과예요. 진혁 씨는 벌떡 일어났고 거짓말이야. 를 외치지만 수진 씨는 개의치 않고 계속합니다. 진혁 씨는 사실 불임이었어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준수가 태어났을까요? 수진 씨가 동배 씨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답은 저분에게 있었네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진혁 씨와 동배 씨 그리고 준수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진혁 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자신이 불임인 주제에 수진 씨를 불임이라 몰아세웠던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의 씨앗을 제 자식인 양 애지중지 키웠다는 치욕감이 그를 덮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수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자 사람들이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저는 2년 전 진혁 씨와 이혼한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죠. 진혁 씨가 고개를 번쩍 들어 수진 씨를 쳐다봅니다. 뭐라고?
수진 씨는 핸드백에서 쌍둥이들의 사진을 꺼내 스크린에 띄웁니다. 지아와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어머, 진혁 씨랑 똑같이 생겼네. 저게 진짜 친자식이구나. 박 여사님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비명을 지릅니다. 저 애들이 우리 손주라고? 우리 진혁이 애들이라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대를 이을 핏줄은 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가짜를 안고 좋아하고 계셨네요.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손주들을, 내가 손주들을. 미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동배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준수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그럼 저 애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99% 그럴 겁니다. 동배 씨는 준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묘한 애정이 뒤섞인 눈빛입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만 이미 잔치는 완전히 망가진 뒤입니다. 하객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줄이야. 내일 뉴스에 나오겠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연회장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수진 씨는 무대에서 내려와 진혁 씨 앞에 섭니다. 진혁 씨는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올려다보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수진아, 나. 하지만 수진 씨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2년 전 카페에서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했죠. 수진 씨는 핸드백을 들고 몸을 돌립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진혁 씨.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갑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멀어지고 그 소리는 승리의 행진곡처럼 들립니다. 텅 빈 연회장에는 처참한 패배자들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진혁 씨, 구석에 웅크린 미나, 통곡하는 박 여사님, 그리고 어리둥절한 동배 씨. 준수는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그치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화려했던 잔치는 그렇게 최악의 악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부는 어느 날 가정법원 앞은 스산하기만 합니다. 초췌한 몰골의 진혁 씨가 휑한 눈으로 법원을 걸어 나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면모는 온데간데없고 구겨진 양복에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만 덥수룩합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은 예상대로 진혁 씨의 승소로 끝났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뿐입니다. 준수는 호적에서 말소되어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미나에게 걸었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미나가 이미 동배 씨와 함께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만 무성하거든요. 진혁 씨 명의로 받았던 대출금 수억 원은 고스란히 진혁 씨의 빚으로 남았고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진혁 씨는 한때 자신의 전부라 믿었던 아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허함에 가슴을 칩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진혁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진혁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돌잔치 이후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던 박 여사님은 예전의 기운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주름만 가득한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렸네요. 엄마, 왜 나오셨어요?
집에서 쉬시지. 진혁 씨가 다가가 박 여사님을 부축하자 박 여사님은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해봤니? 애들, 우리 손주들.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깝습니다. 진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진혁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진 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찾아가려 했지만 수진 씨는 이미 서울로 사업을 확장한 뒤였고 아이들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과 수진 씨를 내쫓았던 과거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양육을 포기한 아버지에게 권리를 주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의 팔에 매달려 흐느낍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고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진혁 씨는 밖에 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한편 법원 건너편 도로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입니다. 뒷좌석에 앉은 수진 씨는 차창 너머로 비틀거리는 진혁 씨와 박 여사님의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2년 전 자신이 저 법원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네요. 그때의 절망과 굴욕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고 있어요? 조수석에 앉은 지훈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뒷좌석 반대편에 앉은 지아도 고개를 돌려 진혁 씨를 쳐다봅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응,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런가 봐. 우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지아와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요. 를 외칩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수진 씨의 차는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진혁 씨가 수진 씨의 차를 알아보고 미친 듯이 달려오며 수진아를 부르짖습니다. 박 여사님도 지팡이를 들고 며느리, 우리 손주들, 을 외치며 따라오지만 다리가 불편해 몇 걸음 못 가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높여 멀어질 뿐입니다. 수진 씨는 룸미러로 비친 진혁 씨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점이 될 때까지 수진 씨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망가진 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마무리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줄 자비는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묻자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청담동 본사로 가주세요. 지난주 서울 청담동에 오픈한 수 베이커리 플래그십 스토어는 연일 대박 행진 중입니다.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명실상부 서울 최고의 베이커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수 베이커리가 서울 진출. 한 달 만에 월 매출 10억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대표는 올해의 성공한 여성 CEO로 선정되었으며 수진 씨는 볼륨을 높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지아와 지훈이도 라디오에서 엄마 이름이 나오자 신기해하며 박수를 칩니다.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훈이의 질문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싶어. 너희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거든. 지아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이미 최고예요. 수진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지만 그녀는 얼른 눈물을 닦아냅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만 흘릴 겁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대로를 향해 질주하는 차 안에서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진혁 씨, 어머님, 저를 내쫓은 그날 여러분은 진짜 보물을 버린 거예요. 차는 청담동으로 향하고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수 베이커리 광고가 화려하게 떠 있습니다. 수진 씨의 웃는 얼굴과 당신의 일상에 행복을 더합니다라는 카피 문구가 선명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며 아, 저기다.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라며 수군거립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최근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해외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에서 보낸 프랜차이즈 제안서, 방송 출연 요청, 책 출판 제안 등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2년 전 카페를 나서며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차가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도착합니다. 건물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하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진 씨가 차에서 내리자 매니저가 달려와 인사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픈 30분 만에 시그니처 제품 완판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아와 지훈이는 엄마 손을 잡고 신나게 따라 들어가고 손님들은 귀여운 쌍둥이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머, 사장님 자녀들이네. 정말 예쁘다. 수진 씨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아이들과 함께 2층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내려다본 청담동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혁 씨는 모든 것을 잃었고 미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며 박 여사님은 손주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공과 행복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묻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순간 수진 씨의 미소가 잠깐 사라지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우리 셋이 있으면 충분하잖아. 지아가 끼어들며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최고니까. 쌍둥이가 수진 씨를 껴안자 그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봅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찍은 수진 씨와 쌍둥이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최근 받은 올해의 여성 기업인 상패가 놓여 있습니다. 수진 씨는 상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2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날 이후로 수진 씨의 삶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진혁 씨는 빚에 쪼들리며 쪽방촌에서 살게 되었고 미나는 동배 씨마저 떠나보낸 채 혼자 준수를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요양원에 들어가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배신과 거짓말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그녀의 앞날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